두 번째 중단원 사회변화와 농민봉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선 사회를 먼저 살펴보는데요. 우리 마지막 부분에 그 사회 부분에 수업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향촌사에 나타난 변화인데요. 먼저 신분제의 동요입니다. 자, 양난 이후 상민들은 여러 방법으로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자, 이들 중 부유한 사람들은 납속책이나 공명첩을 통해 양반 신분이 되었다. 선생님이 납속책과 공명첩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공명책이라고 하거나 납속첩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잘 알고 계셔라. 자, 양반 신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좀 신기하죠. 자, 이것이 양난 이후에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왔다는 얘기 했었어요. 자, 일부 양반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일반 농민과 다름없는 소작인이 되거나 장사를 통해 생계를 이어갔다. 자,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도 있다. 그쵸? 그러면은 양반은 이렇게 쓰고 부유한 상민 이렇게 해볼게요. 줄을 쳐야죠. 그래도 경제적으로 몰락 나 양반 신분 이렇게 칠게요. 소작인이 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에 양반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고 자 하늘색으로 칠해볼까요? 자 양반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상민의 수가 줄어들면서 양반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었다.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크게 동요했다. 자, 소수의 양반이 여러 가지 정치적, 도덕적, 사회적 권위를 가지고 경제적 권위를 가지고 어, 안정적인 사회였을 때보다 지금은 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동요했다. 결과는 양반의 수가 늘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인으로 가볼게요. 중인들은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한 부와 실력을 바탕으로 관직 진출을 막고 있는 제도를 바꾸고자 했다. 자, 우리 필기할 때는 이런 얘기 썼지만 여기선 밑줄 여기다 칠게요. 제도를 바꾸고자 했다. 엄청 성공적이진 못하지만 이런 중인들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일제강점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 현실적인 신분제가 없어지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반 밑에 이제 농민들 여기를 위해서 먼저 했기 때문에 노비들 얘기로 가볼게요. 도망을 가거나 재산을 축적할 신분적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신분이 상승하고 심지어 양반이 되는 노비도 나타났다. 그쵸? 노비의 신분 상승 밑줄 치고 노비의 수가 줄어들어 노비제 운영이 어려워지자 공노비를 해방하고 양인을 늘려 재중을 확충해야겠다. 자, 노비의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것도 이해되실 거예요. 노비의 수가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아예 공노비를 해방해서 양인을 늘리는 정책도 썼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쵸? 자, 향촌 사회에는 새로운 변화, 어떤 변화? 재산 축성 부유한 상민과 향리들이 기존 양반들에게 도전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졌다. 자, 이것만 칠게요. 도전했다라는 표현 좀 재밌죠? 부유한 상민과 향리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향리들이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많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요 본문이 나온 문제 풀어왔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세도 정치로 기강이 무너졌다는 얘기 우리 앞서 봤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이제 세도 가문에 뇌물을 바치고 관직을 얻은 자들이 농민들을 이제 가혹하게 수탈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여기죠. 전정, 군정, 황곡, 삼정의 문란이 있었다. 자, 관청의 돈이 부족하다기보다 이제 자기들이 착복하고자 하는 재정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수령과 향리가 부정하게 정해진 액수보다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수를 엉터리로 걷는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당연히 없겠죠. 자, 그런 일이 벌어졌고 특히 관리들이 농간을 부리는 황곡의 폐해가 가장 심각해서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약용 선생의 이 목민심서에 보면은 세금이 무겁고 관리가 타막하다, 탐욕스럽고 가혹하게 학대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이 편안히 살 수 없어서 모두 난리가 나기를 바라고 있다. 정감록 같은 거 기억나시죠? 예언사상. 자, 이 때문에 요망스러운 말들이 동쪽에서 부르짖고 서쪽에서 화답하니, 이 말은 진짜 동쪽 서쪽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요망스러운 말들이 나타나니 이들을 법률에 따라 죽인다며. 원래 이런 무성한 소문들을 지배층들은 좋아하지 않고 조선같이 안정적이고 성리학적 질서가 있는 사회에서는 더 엄하게 다스렸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자, 무엇을 생각했다? 밀란을 생각했다라는 거를 정약용 선생은 이제 파악하고 있었던 거야. 밀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이 조세 제도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있다. 자, 사회 체제에 불만이 많은 농민은 세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그쵸? 세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정부와 탐관을 비방하는 벽보를 붙이거나, 그쵸? 또는 무기를 들고 양반과 관할을 습격하는 일도 있다. 누가? 일부 농민들이. 그쵸? 근데 농민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결탁한 사람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특별히 치지는 않았지만 아까 앞에서 본 세도 정치와 연결해서 기억하시고요. 삼정의 문란의 구체적인 얘기. 황무지에 무슨 토지세를 내나요? 자, 우리 표절한 사람들 꽤 많았어요. 표절한 사람들. 토지 생산물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존의 전세와 대동법으로 추가된 대동세 등이 있었다. 기억나시죠? 대동법이 원래 공납이었는데 이것이 전세화 되었다라고 했고 잡다한 항목이 추가돼서 힘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일까? 요거 밑줄만 칠게요, 여러분. 기존의 전세와 대동법으로 추가된 게 있고 그다음에 잡다한 항목의 세금이 추가되었다. 항목을 붙이기 나름이다. 곡식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균역법 실시 이후에 부담이 줄어든 건 맞는데 군역 자체를 피해서 군포를 내지 않는 농민이 늘어나서 군역을 피해 군포를 늘어나서 이것도 문제죠, 사실은.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다 부담을 시키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또 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수절에 값비하는 일종의 빈민구제제도였다. 황국에 대한 얘기는 했었어요. 그쵸? 근데 억지로 곡식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붙였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빌리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자를 바치도록 강요했다는 거. 자, 교과서 문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는데 농민봉기가 일어난 거 어떻게 알 수 있다? 각종 예언사상과 종교가 민간 신앙이 유행을 했다. 정감록 같은 게 대표적이다. 미륵신앙도 있다. 동학도 있었다. 자, 왜 이런 게 드러났을까? 하늘색으로 쳐보면 이런 사상과 신앙에는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백성의 염원이 담겨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런 말을 꼭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봤을 때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된 배경엔 무엇이 있나라고 했었다면 이런 정감록, 미륵신앙 같은 키워드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결국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었기에 그런 것이냐?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염원이 있었기에 이러한 예언사상이 확산되었다라고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 문장을 그러니까 시험 때 공부하고 수행평을 준비하면서 읽다 보면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어떤 글을 쓰고자 할 때 다 생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꼭 공부하세요. 자, 홍경래의 난이 이제 처음으로 벌어졌다라고 했어요. 연도 기억하라고 했고 선생님이 연도도 설명해 줬었습니다. 그쵸? 홍경래의 난은 기본적으로 탐관오리들의 수탈 또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평안도 지역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문제가 특이하게 하나 더 있었죠. 자, 평안도 사람들을 차별했다. 오랫동안 차별받았다.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한 상공업 통제 또 가혹한 세금 수탈 청과의 무역으로 상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 지역을 통제하다뇨. 자, 그래서 홍경래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했다. 몰랑양반 홍경래가
중소상공인, 광산노동자, 빈농과 함께 봉기했다. 이렇게 쳐볼게요. 자,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배경이라고 쓸 수 있겠죠?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게 된 배경. 자, 그가 이끌었던 반군이 세도 정권 타도를 목표로 했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하다 그랬죠? 세도 정권 타도를 목표로 했다. 어디 갔어? 세도 정권 타도를 목표로 세웠다는 거. 그리고 청천과 이북을 몇 개월 동안 장악하면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 무차별적 탄압, 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정주성에서 패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실패로 끝났지만 우리 하늘색으로 또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자, 통치 체제를 부정하고 농민들과 더불어 적극 저항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이 이후에 일어난 여러 농민봉기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거 여기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했던 동학할 때 선생님이 치진 않았는데요. 최재우라는 사람은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몰락양반 출신이거든요. 자, 천주교가 퍼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했고, 유교와 불교와 도교, 유교, 불교, 도교, 민간 신앙이 융합된 종교 해서 우리 문제 풀 때 한번 봤는데요. 교과서에도 그냥 똑같이 밑줄만 좀 쳐놓으실게요. 인내천이라는 것이 인간 평등을 주장했다라는 점, 그리고 짧은 기간에 교세를 크게 확장했기 때문에 서학만큼은 아니지만 동학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배층에서 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나쁜 종교라고 해가지고 이 최재우를 잡아다가 처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학이 계속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고 교세를 확장해서 우리 나중에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에 이르기까지 동학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임술농민봉기 볼게요. 임술농민봉기는 몇 년이었어요, 여러분? 1862년이죠? 이 정도 연도는 기억하면 좋아요. 1811년, 우리 지도에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진주농민봉기 여기 나와 있죠. 약 50년의 차이가 있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었다. 자, 삼정의 문란과 탐관오리의 수탈이 계속되는데 경상도 진주에서 몰락양반 유계춘이 농민들과 함께 봉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봉기의 흐름이 전라, 충청 등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70여 고을로 번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던 거죠, 정부도. 그래서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농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삼정이정청이 하는 일이 뭐예요? 조세 부담 완화를 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해라라고 했지만 그거를 잘 듣고 실천하는 탐관 우리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거냐? 그러지 않았다. 또 그들을 관리로 만들어준 일부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그래서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하늘색으로 또 쳐볼게요, 여러분. 농민들이 조세제도의 폐단에 맞서 직접 저항했다라는 점, 이걸 통해서 농민들의 사회의식이 크게 성장했다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봉기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요. 요거 지도도 주요 농민봉기 우리가 2개 배웠죠? 정주에서 있었던 홍경래의 난, 그 다음에 진주 농민봉기 요 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할게요.